안녕하십니까.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. 자, 우리 앞전 영상 우리 김정호 변호사를 모시고 그 조합원 지위 승계 양도, 조합원 지위와 분양자액 확인하기 이런 주제로 했고요. 이번 시간 모실 분은 똑같은 법무법인 센트로의 조상 땅 찾기와 이 지주택이라고 하는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서 각 분야의 책을 내셨던 익히 소개를 해드려서 알고 계시죠. 우리 전세경 변호사님 모시고 이번에 지역주택조합 그 정보공개 청구가 2016년 법이 개정됐어요. 그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인데요. 그로 인해서 요즘 속된 표현대로 세상살이가 좀 좋아졌는지 투명하게 바뀐 게 있는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랑 같이 좋은 정보 나눠주실 분은 법무법인 센트로의 전세경 변호사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그 조상 땅 찾기 어떻게 책 많이 나가요? 네, 제가 그건 정확하게는 집계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상담이나 의뢰는 상당히 그쵸?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. 요즘에 또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통일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맞다. 파주하고 연천, 경계선 근방에 있는 땅 찾기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완전 로또네, 로또. 네, 그죠? 네. 특히 연천, 파주 이쪽은 군부대도 많아서 사실 아주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에는 그 얘기 좀 하죠. 네, 네. 좋습니다. 네.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결의 시작과 끝, 정보공개 청구. 아주 심플하네요. 이 제목이 간단 명료하네. 분쟁 해결의 시작과 끝, 정보공개 청구. 좋습니다.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개진이 돼서 법 개정까지 됐고 지금 이렇게 됐다고 생각되는데요. 조합 설립 전과 후에 따른 필요성, 그 다음에 추가 분담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이 된 겁니까? 어떻게 된 겁니까? 그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핵심 주체인 조합원님들이 배제된 채로 그 시행사나 이제 업무 대행사가 문제죠. 네, 막 끌고 가잖아요. 예. 제일 중요한 건 토지 매입이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. 이거를 내부에서는 다 완료될 때까지는 절대 공개 못한다 하지만 이 사업의 성패나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각출한 돈이 토지 매입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적어도 조합원들한테는 긴밀하게 좀 그런 정보들이 교류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 믿고 기다려라 하면서 1년, 2년, 3년 지나가니까 청산을 할 거면 청산하든지 사업을 갈 거면 가든지 아니면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좀 클리어하고 이제 투명하게 좀 오픈해서 같이 좀 공유하면서 가야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더 돈 모아서 주고 이럴 텐데 무조건 덮어놓고 믿고 기다려라 라고만 하니까 그러려면 일단은 정보공개 청구권이 또 주택법으로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분양형 호텔의 운용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돼 분양형 호텔이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된 것처럼 이거는 더 폐쇄적인 구조였어요. 시행사, 대행사 문제. 이거는 조합원이 말 그대로 수분양자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 집을 갖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에 95%가 됐을 때 나머지는 5%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. 이런 거만 알고 있지 실제 95%가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잖아요. 이때까지요. 네. 그죠? 네네. 그리고 돈을 많이 걷었으면 정말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될 것이고 지역주택조합이 처음에는 몰라서 그냥 막 쫓아갔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원하는 조합장으로 우리가 원하는 임원으로 우리가 원하는 비대위원으로 해서 뭔가 이제 다 같이 공유한 식으로 가려면 규약도 좀 수정돼야 되고 임원도 좀 바뀌어야 되고 조합장도 횡령이나 문제가 있다면 좀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조합원님들 적어도 몇 명인지 어디 사시는지 그런 조합원 명부라도 확보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뜻있는 분들이 이제 그분들한테 우편물이라도 보내서 임시총회도 열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조합원 명부도 오픈 안 하고 이제 돈 걷어서 어디다 썼는지도 오픈 안 하고 그 정도로 폐쇄적이었어요? 네, 매우 폐쇄적이에요. 지금도 그렇습니다. 그리고 좀 공개해도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. 영수증이 첨부 안 된 그 자금 사용 내역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? 그렇죠. 그리고 무엇보다도 토지 매입 비율이 몇 프로인지 이런 거를 공개를 안 하니까 조합원님들이 도대체 몇 년도에 사업이 착공이 사업시 인가가 된다는 거지?
가늠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. 그러면 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어떤 지금 법적인 게 주택법에 담겨져 있는 거죠? 예, 어떤 예. 내용이죠? 주택법 12조에 보면 예. 이제 조합원님들이 원하면 조합 측이나 이제 업무 대행사에서는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.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토지 매입과 관련된 것들, 자금 사용 내역과 관련된 것들, 이제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라고 써 있고 최근에 개정된 내용은 지금 이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건이 거의 다 이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일어나다 그렇죠. 보니까 이제 거기에 발기인이 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꼭 조합 설립이 아니더라도 조합 설립 전 단계에서도 주택법에 근거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이제 생기는 것이고 여기에는 중요한 게 만약에 거부하면 벌칙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이 가능해요. 그래서 많은 조합장님들이나 임원분들이 벌금형을 받는데 문제는 그래도 벌금을 설령 맞는다 하더라도 공개를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. 마치 그런 거죠. 남한산성이 불법으로 좌대 깔아놓고 장사해도 벌금이 과태료가 나오면 벌금 내고 실익이 크니까 계속하는 거죠. 네네네. 그런데도 그게 존속이 되나요? 그 정도로까지 만약 버티는데도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어요? 그래서 다 고소장 넣고 그래서 처벌을 해도 좀 약간 미약하죠. 사실 징역 정도는 가야지 무서워서라도 공개를 할 텐데 그렇죠. 벌금 맞고 그냥 배째 이렇게 되는 거죠. 좋습니다. 네. 이 정보 공개 청구권과 공개 대상 서류는 어떤 게 있고 이게 아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임의 규정이에요? 아니면 강행 규정이에요?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어쨌든 청구를 하면 해야 됩니다. 청구를 내용은 하면 어떤 게 들어있죠 거기에는?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약 뭐 규약이 만약에 안 정해졌다면 규약이나 그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 업무 대행사와의 용역 계약 뭐 자금을 어떻게 쓰면 언제 얼마의 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뭐 그런 자금 입출금 내역 신탁회사의 돈이 지금 현재 얼마큼 남아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의 시공사와의 공사 도급 계약서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아주 민감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 또 제일 문제되는 게 조합원 명부 예. 그 명부가 확보가 돼야지 이제 비대위원들이 그걸 갖고 이제 임시총회를 열 수 있는 근간이 되니까 이제 적법하게 이제 소집할 수 있으니까요. 야, 지금 우리 전세경 변호사랑 이거 얘기했는데 그 S본부에 TV에서 나왔던 거 얼마 전에 네. 못 보셨죠? 그 보람상조 회장이 그거 했던 게 있어요. 네. 회사 부도 법정관리 들어가니까 네. 부산에서 지역주택조합 사례가 나온 게 네.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기 나왔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. 급할 때 돈을 에코티를 대줬어요. 네. 예를 들어 10억을 대줬는데 이자가 뭐 100억이 나갔다는데 이런 증빙자료 없는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다고 전부 이런 사례들이잖아요. 뭐 예를 들면 10억 나가고 빌려주고 사업 돌리고 다 좋아요. 그런데 너무 고이자에다가 고이자로 자금을 끌어왔다든지 아니면 너무 불필요하게 토지를 너무 비싸게 사왔다든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토지의 배후에는 조합장의 친인척이 있다든지 뭔가 이제 이런 거품들을 밝혀내려면 돈이 어디다 쓰였고 그 돈에 쓰인 내용이 합당한지 이런 것들을 사실 감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이제 무턱대고 이거 공개되면 지주들이 다 들고 일어서서 땅 매입 절대 안 되니까 땅 매입 다 될 때까지 무조건 우리 믿고 기다리라 라고 하면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? 지금 말한 게 조합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예요? 이것은 조합을 위한 것이다. 라고 해서 거부를 하는 거죠. 이거 오픈되면 지주들이 나는 얼마에 계약했는데 왜 쟤는 이렇게 계약했느냐. 여러분들이 아무 시시하더라도 다 소문은 돌게 돼 있다. 그러니까는 기다려라 하는데 저 이유가 그럴싸하거든요. 조합의 공익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저러다가 이제 더 은폐, 더 의혹만 커지고 문제가 이제 이 거죠. 토지 매입이 가장 관건이잖아요. 지역주택조합 네. 사업은. 네. 근데 그거는 뭐 사업을 가는 사업장이라면 뭐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그리고 가는 사업장은 더더군다나 나중에 제대로 이제 사업이 이제 중반부를 지나서 야 진짜 우리 착공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할 때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게 이 추가 분담금 1억이 만약에 더 나왔다 그러면 이게 무슨 근거로 나에게 추가적으로 들어왔는지 그 돈에 그 증액된 것의 근거를 다 밝혀줘야 그렇죠.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뭐 1억 더 증가됐으니까 내놔라. 그러려면 진작에 미리미리 정보 공개를 해서 정보를 다 공개해서 그동안 이렇게 썼습니다. 이자는 얼마입니다. 어디에 썼습니다. 그러니 추가 분담금은 이렇게 예상됩니다. 뭔가 이제 조합원들이 아 그래 참 돈 많이 들었다. 뭐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해서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1억 내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. 그렇죠. 이
지주택,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장점이 순위에 따라 내가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고, 그죠? 네. 그 다음에 그 주변 시세보다 싸게, 왜냐하면 이제 죽는 비용이, 그러니까 소모되는 비용이 세이브가 되니까 싸게 분양을 받을 수 맞아요. 있잖아요. 네, 근데 이제 경기 상황이나 변동은 좀 있을 수 있죠. 그러니까 네. 그걸 공개를 해야 네. 해서 이해를 구하고 조합원들이 그거에 대해 합당한 비용이 증가한 거를 인정을 하고 지출을 하면 이 좋은 아파트, 이 좋은 위치에 꿈꾸던 집을 얻었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? 맞아요. 일부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. 네. 근데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공개를 계속 안 한다. 뭐 이제 이랬을 때는 이건 지주택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필패인데요. 그래서 공개를 안 하니 싸서 들어갔는데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자꾸 그 부패의 악순환이 만약에 이어진다고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비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내부자 거래나 그렇죠. 이런 것들을 통해서. 그럼 거품이 계속 끼다 보면 결국에는 싼 아파트가 아니게 되는 것이니 미리미리 이렇게 뭐 비대위원들이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해서 정보 공개를 지금이라도 좀 다 오픈하면 지금이라 나중에 발생할 추가 분담금은 좀 많이 세이브 시킬 수 있겠죠. 소명해.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거야? 지금 다음에 계약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.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. 그러니까 사업 제대로 예상이 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 감독 견제를 해서 정보를 계속 오픈시킬 필요는 있습니다. 야, 뭐 참 이 지주택이 이렇게 문제가 심한 줄은 좀 몰랐는데요. 저는 지주택이 지역주택조합이 그러니까 성공한 사례도 있고 해서 네. 이 정도로 폐쇄가 됐고 이 정도로 지금 뭐 일종의 뭐 썩었다 또는 너무 폐쇄적이다 뭐 표현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이거는 정말 집 없는 사람들 갖고 장난치는 거잖아요. 이거는. 네, 그런데 성공한 케이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가끔 보면 독재자들이 막 끌고 가면은 결국에는 결과물이 쫙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? 그런 구역도 있어요, 사실은.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그래 내가 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뭐 비싸게 샀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세이브해서 아파트 지어 올렸어 해서 결과가 좋으면 또 조합원들이 나중에 또 수긍을 하고 중간중간 그런 사람들 떳떳하면 다 또 공개를 합니다. 네,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 아파트 지어 올렸다.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무산된 구역에서 예를 들면 이 구역은 7층밖에 못 짓는데 지주택 그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이 지구 단위를 풀어서 20층으로 이제 이것 사업이 가능하게 만들어서 정말 신속하게 아파트를 이 작은 구역이라도 짠 올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되면 또 사업이 워낙 신속하게 진행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간에 많은 허물들도 있지만 또 결과도 좋고 또 잘 진행되니까 이제 또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뭐 공개를 안 했더라도 나중에라도 공개를 해서 이유를 소명하고 네. 그렇게 되면 그런 성공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만 되면 좋겠지만 좀 많은 퍼센테이지의 다른 지역주택조합이 실패도 많고 부패도 많고 정보도 공개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문제가 지금에까지 이르르고 제가 있습니다. 이 지주택을 할 때 서울경제TV에서 이진우의 기센 부동산을 프로를 한 5년 MC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출연했던 분이 이재문 소장님이라고 있어요. 그분이 이제 지주택을 다뤘는데 이분은 지주택에 대해서 엄청 혐오감이라 표현할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분하고 이제 언쟁 아닌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. 아니 형님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 소장님은 지금 성공 사례가 있는 거를 그러면 그거는 다 무시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부동산 전문가죠. 지금 뭐 S 경제방송도 자주 나가시고 지상파도 나고 그분 얘기가 지주 명수가 적은 사업은 성공 확률이 높지만 네. 일반 지주택 사업은 무조건 실패다. 이거는 그 없는 사람들 돈 빼먹는 나쁜 X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. 그때 저는 반대 논리를 얘기했었죠. 그러면 성공 사례는 다 그럼 거짓말이냐라는 논리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그분 입장에서 옹호를 해야 되는 내용이었네요. 이 정도까지 폐쇄적이라고 한다면. 네. 근데 어떤 구역 같은 경우는 이건 재건축도 안 되고 재개발도 안 되고 도시개발도 안 되고 뭘로도 사업 시행이 안 되지만 너무 아까운 땅들이 있으면 그쵸, 있죠. 지역주택조합이 잘 만들어가면 또 그 문제를 풀기도 하고 신속하게 아파트를 지어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사실 사업을 시행하신 분들은 이게 좀 유혹적일 수가 있는 거죠. 이건 뭐 시작하기 편하겠네요. 내 돈 하나. 시작은 편하죠. 그러니까 네. 내 돈, 네. 내가 만약 시행사 입장이야. 그러면 네. 예를 들어
100명의 필지를 사야 되는데 한 10명을 내가 내 지인을 넣든지 넣은 다음에 출발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멋들어지 모델하우스 줘놓고 시공사 GS 현대 들어온다 업무 협약만 써놓고서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사람 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. 이게 그 사업 구조잖아요 지금. 네, 그래서 업무 대행비도 받을 수 있고 당장 현금이 그래도 3천, 6천씩 다 각출해서 내시니까 그렇죠. 뭔가 이제 사업이 처음엔 다 될 것 같으니까 사실은 시작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는 이제 시행사라면 좀 뭔가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는 게 좋겠죠. 좋습니다. 오늘 전세경 변호사가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결의 시작과 끝 정보공개 청구란 주제로 얘기했는데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들 또는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멍들고 속상한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이 정보공개 청구에 관련돼서 팁을 하나 주십시오. 어떻게 활동하면 되겠습니까? 네, 뭐 이 사업을 갈지 말지 고민스러우신 분도 그렇고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, 조합원님도 그렇고 우선 첫째는 정보공개 청구를 법으로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만약에 내용 증명이나 다 조합원의 힘으로 공개가 안 된다면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오픈시킬 수가 있습니다. 이거 주택법 개정된 거로는 조합원이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근데도 안 하는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으로 오픈시킬 수 있습니다. 네. 이 정보공개 청구가 어쨌든 부동산 전문가인 김연아 의원이 발의해서 개정이 되고 했던 좋은 내용이고 이것이 이렇게 어떤 경각심을 줄 수 있고 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어떤 그가 된다면 이건 충분히 활용해야 되겠네요. 뭐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 사업을 간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는 필요합니다. 안 한다 하려면 청산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. 그렇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는 필요한 거죠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뭐 이게 하루 이틀 전에 아니고 몇십 년이 이어져 온 사업입니다. 지역주택조합 이게 뭐 예전에는 수서 사건도 이 지역주택조합의 성격이었고요. 그런 것도 이어져서 예측이나 전망이나 현재는 과거에 어떤 자료가 쌓여서 이론화 시킨 게 예측이지요. 그러다 보면 예전에 그런 사례들도 있고 또 우리 전세경 변호사처럼 보기에도 젊어 보이잖아요. 젊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이런 거의 비분관계에서 이런 일을 추진할 때 도움을 필요로 하신 분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. 하여튼 뭐 오늘 유익한 정보였습니다. 방송 끝날 때 꼭 한 번씩 얘기하겠습니다. 구독하기 꼭 눌러주십시오. 그래야 이렇게 좋은 정보가 불특정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파될 것 같으니까요. 꼭 구독하기나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우리 전세경 변호사와 함께 요즘 적경지대 땅, 조상 땅 찾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내용 갖고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법무부인 센트럴의 전세경 변호사님이었습니다. 오늘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